네, 안녕하세요. 영민한 투자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엠비엔골드 김영민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어제 제가 골프 네. 스윙 연습을 했는데 참 네. 제만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식도 똑같은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이 스윙 연습하다 보면 네. 잘 맞을 것 같을 때 힘을 주다 보니까 또 스윙이 또 잘 안 맞기 시작하고 맞아요. 주식도 딱 마찬가지거든요. 아, 이제 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 때 그때부터 장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요. 또 되게 좀 이제 맥 빠지는 그런 시장이 이제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뭐 사실 매크로 악재들이 이제 많이 좀 해소가 됐잖아요. 맞아요. 뭐 다음 주부터는 분명히 좀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가 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스윙 연습하는 마음으로 사실 차분한 시장 대응이 제일 좀 중요하거든요. 네.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오늘 오후장에도 좋은 수익 기회를 한번 잡아본다는 생각으로 차분한 시장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좀 확실한 코치를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라운딩 시작하기 전에 증시 코스 진단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보합권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의 증시 코스 상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코스 상황은 파4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난이도가 어려운 홀로 진단을 맞아요. 해주셨어요. 시장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얘기한 게 아우 답답해. 뭔가 좀 지수가 올라갈 듯 하면서도 상승을 하질 못하다 보니까 계속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뭔가 꽉 막혀 있는 듯한 네. 느낌이잖아요. 그렇다고 뭐 시장이 아주 좀 심하게 또 급락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게 올라갈 때도 사실 화끈하게 올라가는 것과 좀 지지부진하게 올라가는 게 좀 다르고 빠질 네. 때도 뭐 강렬하게 한번 조정을 딱 주고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 되는데 이번 주 일주일 내내 지금 기술적인 조정이 나오면서 줄줄줄 흘러내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6월 달에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졌고 네. 빅테크 기업들 실적 좋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고 우리 국내 기업들도 이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상장 기업들이 어느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했다. 네. 생각했던 것보다 기업들 실적이 좀 좋기 때문에 펀더멘탈은 여전히 좀 탄탄한 상황이다. 다들 지금 세린메이를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 아직까지 뭐 5월 달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희망을 버리지 말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또 기대감을 좀 가져본다라는 측면에서도 시장 상황은 좀 어렵지만 파4홀로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파4홀로 진단을 해주셨고요. 좀 차분하게 시장 대응해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도착한 홀은 매니저님 종목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 홀인데요.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자화전자입니다. 5월 10일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소개해 주신 네. 종목인데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갔을까요? 네,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지금 나이스 버디입니다. 오늘도 네. 한 3%대로 상승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좀 가져가 봐도 괜찮을까요? 오늘 대형주들 중에서는 LG 이노텍이 장중에 한 5% 넘게 맞아요.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역시나 애플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스마트폰 부품주들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화전자도 카메라 모듈 그중에서도 이제 OIS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고 LG 이노텍과 이제 주요 고객사이면서도 애플로 올해부터 하반기가 되면 아이폰 이제 15 출시가 좀 될 텐데 네. 아이폰 15에 OIS 모듈이 이제 탑재가 된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LG 이노텍과 자화전자가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 자동차 부품주들, 뭐 화신이라든지 성우 아이텍, 에코플라스틱 이런 종목들이 지금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잖아요. 자화전자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PTC 히터 매출이 올해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인식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자화전자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이면서도 전장과 관련된 수혜주로도 부각될 수 있다. 35,000원 아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고요. 차트 보시면 35,000원 뚫어내면 좀 시원하게 신고가 랠리가 나타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4만 원 목표가로 설정을 해놓고 계속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써니쥐님께서 이 자화전자 모두 효자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목표 주가 4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리뷰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리뷰할 종목은 바로 SBB 테크입니다. 이 종목 역시나 수요일에 소개를 해주셨는데 과연 저 홀까지 네. 갔을지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네,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김프로님 평가해드리도록 이글 하겠습니다.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이번 주부터 뭐 로봇 모멘텀이 조금 살아나면서 네. 지금 매수 후에 11% 상승했습니다, 매수님. 지지부진한 시장 속에서 네. 그나마 로봇하고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게 좀 반가운 소식이에요. 맞아요.
구글 이 알파벳이 이제 바드를 또 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현대차의 어떤 전기차 공장 투자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들썩거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번 주에 SP 시스템스 말씀드렸는데 뭐 한 이틀 만에 25% 정도 수익을 기록했고, 후속주로 이제 SBB테크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해드렸었죠. 지금 현재 11% 정도 이제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저께는 제가 이제 또 마음 AI라는 AI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들과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의 이제 모멘텀을 계속해서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로봇용 이제 정밀 감속기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대차 그룹이 분명히 이제 올해 안에 로봇 기업에 대한 투자를 단행을 할 것 같거든요. 네. 뭐 삼성전자처럼 이제 지분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실제로 기업을 좀 인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후보 기업으로 올라와 있는 기업들이 SBB테크가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M&A라든지 투자와 관련된 이제 모멘텀을 좀 받으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10%가 넘게 수익이 났습니다만,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정말 지금 바닥권에 뭐 고점까지 이제 주가가 아주 강하게 상승을 했었다가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접근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이다. 46,000원대 구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여지니까요.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BB테크 11% 상승하면서 이렇게 홀컵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 종목 고민도 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 리뷰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받은 사연은 한미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네. 매수가는 22,000원이고요. 비중은 10%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아, 좀 손실 중이세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매니저님? 일단 한미 반도체는 제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도 괜찮다. 뭐 네. 삼성전자 뭐 실적 발표한 이후에 뭐 반도체 괜찮다 하는데 사실 안 움직이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네. 반도체 이제는 사야 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안 움직이거든요. 도대체 근데 언제 이제 움직이는 중요한 건 건가요? 그거예요. 네. 반도체 업종이 아직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특히 이제 실적 발표를 막 하다 보니까 네. 원희가 EPS 같은 이런 장비 종목이 1분기가 막 적자가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심리가 더 좀 얼어붙었는데 네. 아마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썩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좀 컨센서스가 되어 있어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 좀 좋아질 수 있는 종목들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뭐 1순위로 또 꼽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 한미 반도체거든요. 네. 후공정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EUV 미세공정과 관련된 기업들은 실적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일단 보유하시면서 뭐 단기적으로는 24,000원, 뭐 중장기적으로는 저는 3만 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네. 버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홀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지지부진한 시장에 정말 저희 끝까지 보낼 수 있는 네. 좀 시원한 스윙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클래시스라는 종목을 현재가로 편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의료기기 업종 실적 잘 나오는데 맞습니다. 조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요, 매니저님? 이미 이제 실적과 관련된 이제 이슈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 재현 아나운서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적 시즌에 제일 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아니, 요 회사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가 좀 빠지는 경우들도 있고, 맞아요. 그건 이제 주가가 왜 빠지냐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고 나면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상한 게 뭐냐면, 아니 실적 시즌에 실적이 중요하다 그래놓고 막 대규모 적자가 나오는 회사 있거든요. 네. 근데 적자를 발표하자마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뭐 그건 또 삼성전자도 맞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우려 때문에 이미 주가가 다 빠지고 있었고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이제 여지가 있는 종목들은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적 발표가 웬만큼씩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중요한 게 지난 1분기가 아니라 2분기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런 실적 성장이 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네.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클래시스는 지금 눌림목을 좀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준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오늘 YG 엔터테인먼트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이 무거운 종목이 장중에 거의 지금 17%, 18%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이렇게 또 급등을 하는 이유는 다른 엔터 기업들보다 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클래시스 역시도 다른 의료기기에 비해서 아직까지도 훨씬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아직 충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눌림목이 좋은 매수 기회가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1분기 때 매출액이 390억에 영업이익이 무려 200억이 나왔어요. 와. 이게 OPM, 우리 영업 마진을 따져보면은 100억 팔아가지고 지금 50억 남는 장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너무 지금 장사를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외 수출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뭐 중화권, 중국 시장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제 이슈도 있고 태국이라든지 일본과 같은 데서도 이제 매출이 지금 잘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앞으로는 브라질 쪽에서도 매출이 이제 좀 크게 지금 점유율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하반기 때도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볼유머라고 하는 고주파 리프팅 장비 신제품도 매출의 이제 주요 품목 중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모멘텀을 좀 주목해 보시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7,000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2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CK님께서 클래스가 다른 클래시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앞으로 실적 모멘텀 계속해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알아봤고요. 두 번째 원샷 홀인원전으로 바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홀 역시나 좀 전장이 짧은데 좀 빠른 수익이 필요할 좀 것 시원한 같아요. 한 방을 날릴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바이오니아를 현재가로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니아 좀 쉽지 않은 종목인 것 같은데 맞아요. 상한가를 갔다가 하한가를 갔다가 네. 어제는 또 급락이 나왔는데요. 그렇죠. 좀 무서운 종목이죠. 그러니까요. 원래 이제 증시 격언에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이런 이제 격언이 있는데 네. 바이오니아가 최근에 조금 떨어지는 칼날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좀 옥석을 좀 가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오늘 바이오니아가 떨어지는 칼날임에도 불구하고 되반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바이오니아를 한번 준비를 좀 해왔고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바이오니아가 최근에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탈모 치료제거든요. 요즘은 진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이 탈모와 관련된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오죽했으면 TV 예능에 이 탈모 관련된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로 네. 전 국민들이 지금 탈모에 대한 이제 관심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데 바이오니아가 바로 코스메르나라고 하는 탈모 치료제 개발에 이제 성공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이제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 주가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기 시작한 게 바로 상한가 갔던 날 아마존에 이제 입점했다라는 그 소식 때문에 와 탈모 치료제를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아마존을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했구나. 네. 이런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지난주부터 이제 바이오니아의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기 시작한 게 자사에서 만든 이제 그 쇼핑몰에다가 판매를 시작했더니 생각했던 것보다는 판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나 봐요, 아직까지. 네. 그러니까 가격이 기존에 이제 탈모 치료제와 관련된 이 경구용 치료제가 프로페시아라고 하는 치료제가 있거든요. 요게 아무래도 이제 경쟁으로 이제 비교를 좀 하다 보니까 프로페시아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게 약간 이제 좀 단점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에 이제 탈모 치료제로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이 프로페시아 계열의 탈모 치료제들이 조금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네. 이게 부작용이 이제 특히 남자분들한테는 좀 치명적인 그런 맞아요. 부작용을 갖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이제 복용하는 걸 좀 꺼리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지금 개발해 놓은 게 이제 바이오니아에서 개발한 코스메르나라고 하는 치료제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아마존 입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출시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러다가 엎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주가가 좀 더 심하게 빠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엎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관과 관련된 문제가 조금 이제 불거지면서 한 1, 2주 정도 출시가 이제 지연된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가는 너무 좀 과도하게 하락한 것 같거든요. 일주일 동안에 고점 대비해서 지금 40%가 급락한 상태니까 네. 오히려 지금 정도 가격 45,000원 정도 근처라면 저점 매수를 조금 했다가 기술적인 반등을 이용해서 또 아마존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또 다시 상한가까지 급등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좀 대비를 해서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과감하게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거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55,0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4만 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하시고 꼭 손절가 반드시 대응하셔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요즘에 이제 종목들 변동성이 좀 워낙 크고 바이오니아는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떨어지는 칼날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손절 가격 4만 원을 정해드리는 이유는 요 4만 원짜리가 깨지면 조금 또 위태위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종목 대응을 하실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손절 가격도 반드시 좀 준수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니아는 목표가뿐만 아니라 손절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클래시스 그리고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 바이오니아였습니다. 오후장에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도 즐거운 라운딩 즐기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모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 샷!